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표시가 딱 뜨면은 아무도 다음 점세 세입자로 들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못 나가는 거죠.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세 사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제가 사회초년생이고 사실 잘 모르는 내용이 많고 이번에 스터디를 통해서 배운 내용을 그냥 영상화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혹시 내용을 더 잘 아시거나 혹은 중간에 틀린 내용이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혹시 알아두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근데 봐보니까 전세 사기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냥 뭐 전세 사기라고 해가지고 그냥 딱 어떤 정해진 유형이 있는 게 아니고 관련된 사람들이 다르다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 채무 관계가 다르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기에도 매우 다양한 유형이 있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또 큰 틀의 몇 가지 유형 안에서도 세부 유형이 나뉘는 거를 확인을 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인 유형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렇게 영상화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일단 그 전세 사기의 기본 구조를 일단 볼 때 이 등장인물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등장인물로는 기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그러니까 집주인이라고 이제 불릴 만한 사람이 두 명이 있죠. 기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이렇게 두 명이 있고, 그리고 전세 임차인으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 그리고 이 집주인과 세입자를 연결해주는 공인중개사 이렇게 네 명이 크게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등장인물이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일단 기존 집주인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기존 집주인은 대체로 건물 건설이나 건물 개발업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뭐 빌라나 이런 집들을 짓고 그 집을 팔고 이러면서 한 지역에 대해서 건물 시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땅값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지금 어떤 추세에 있는지를 진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 집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전세 사기가 일어나는 경우에 있어서 대부분 그냥 내가 빨리 가진 건물을 팔아치우고 여기를 뜨고 싶다. 그냥 빨리 현금을 챙겨가지고 뜨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인이죠. 이제 중개인은 이제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 소액 수수료로 조금씩 이제 돈 버는데 지친 사람들 중에 일부가 크게 이제 한탕 한번 해보자, 악한 마음을 먹고 크게 한탕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전세 사기에 좀 연루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뭐 얘기가 또 도는 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분들이 중개 사기꾼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응책으로는 그 전세 집을 구할 때 이 사람이 진짜 공인중개사가 맞는지 자격증을 한번 검색해보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역할은 이제 결국에는 전세 세입자와 기존 집주인을 연결해주는 역할까지 하게 되고요. 자, 다음 등장인물이죠. 새로운 집주인이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이제 그 기존 집주인, 아까 말한 뭐 건물 건설업 주로 하시는 분들한테 집의 소유권을 넘겨받아가지고 소유권을 얻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왜 소유권을 얻냐, 왜 가져가려고 하느냐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 미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뭐 갭 투자라고 하죠. 자기의 돈은 조금 들이고 집의 소유권을 얻어가지고 집값이 만약에 나중에 올랐을 때 그 차익을 가져가는 투자를 하고자 하거나, 혹은 그 소유권을 얻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집주인이라는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인터넷에 쳐보면은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도 네이버나 포털에 쳐보면은 바로바로 나오는 내용인데, 무갭 투자자 찾습니다. 막 이런 내용이 있죠. 인천 남동구입니다. 방문 가능하신 분 세금 전액 지원 수수료 받아가세요. 세금도 내준대요. 2억 2천 지금 전세 들어와 있고 전세 끼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소유권 줄 테니까 너가 이 전세 세입자 나중에 나갈 때 이 전세금 너가 어떻게든 융통해서 돌려줘라. 지금 당장 그 소유권 가져가는데 드는 돈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광고가 되어 있는 거고, 이제 막 댓글들 보면은 막 문의가 막 들어가고 있어요. 막
저 혹시 어떤 뭐 조건입니까?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물어보는 글도 있고 뭐 막 이런 글도 있습니다. 신축 빌라 무계부로 투자자 찾습니다.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 무계부로 투자자 찾습니다. 들어가는 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대부분 뭐 기존 집주인이나 혹은 뭐 공인중개사 혹은 뭐 이 뒤에 있는 또 다른 뭐 컨설팅 업체 이런 데서 아마 올렸을 텐데, 신축 빌라 오피스텔 등 무계부로 투자자 찾는다. 전세 들어올 사람 구한 뒤 집값을 2억으로 해서 무계부로 명의 가져가시는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당신이 이 집의 소유권을 가져가는 데는 아무런 드는 돈이 없으니까 소유권 가져가시라 이러면서 이제 새로운 집주인을 막 찾는 내용. 이렇게 막 인터넷에 보면 무갭 투자자도 찾아가면서 공인중개사, 기존 집주인, 새로운 집주인, 그리고 이제 사기 피해자가 되는 전세 세입자가 만납니다. 네, 전세 세입자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피해자인데 월세살이에 지쳐가지고 전셋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회 초년생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이자가 좀 비싸졌는데, 그래도 한 2021년, 2020년 때까지만 해도 전세로 들어가서 그 전세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내는 돈이 자기가 다달이 월세방에 살면서 월세 내는 돈보다 좀 세이브가 된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전세를 찾는 분들이 많았고, 요즘 물론 금리 올랐는데 요즘에도 잘 따져보면은 그 전세 이자가 그래도 더 싼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런 전세 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 전셋집 찾는 이유가 또 이런 거죠. 전셋집이 사이즈가 좀 큽니다. 월세집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월 70만원 아니면 월 50만원으로 내가 살 수 있는 월세방보다는 월 전세이자 50만원, 월 전세이자 7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이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사회초년생들이 이렇게 전셋집을 많이 하기 시작해서 그 중에 일부가 안타깝게도 전세 세입자로서 전세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루어지는 기본 그 판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자, 제일 먼저는 공인중개사가 세입자를 뭐 맞이해가지고 영업을 하게 되죠. 이 집 괜찮습니다 이러면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세입자가 아, 집 괜찮네요. 여기 뭐 다른 데 봐봤는데 이 집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서도 쓰고 계약금도 주고 나중에 뭐 잔금을 치러가지고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자금을 전달을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전세자금 2억 원을 기존 집주인에게 만약에 전달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집주인은 이제 공인중개사랑 그 돈 좀 나눠 먹는 거예요. 여기 뒤에 아마 공인중개사 뒤에 컨설팅 업체 같은 것도 껴있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공인중개사랑 그 2억 원을 뭐 좀 나눠 먹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기존 집주인이 가져가겠죠. 그 수수료로 일부를 공인중개사한테 떼줄 텐데 아마 그냥 일반적인 그 비용보다는 좀 많이 떼줄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집주인은 곧바로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서, 아까 그 내용 보셨죠? 그 무갭 투자자 찾습니다. 뭐 이런 글들 카페에 올라오는 거. 그런 무갭 투자자라고 불리는 새로운 집주인을 찾아가지고 그 집 소유권을 넘깁니다. 기존 집주인이 새로운 집주인한테 그래, 이제 무갭 투자자세요? 잘 오셨어요. 집 소유권 가져가세요. 저기 지금 전세 세입자 살고 있는데 나중에 돈 생기면은 그 전세자 나갈 때 돈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유권 넘겨주고, 그러면은 새로운 집주인은 그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음에 뭐를 하느냐, 은행에 바로 가가지고요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그 지금 전세 세입자가 계약하고 들어온 집에 대한 그 담보 대출을 곧바로 받는다고 해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 만약에 새로운 집주인이 그 집의 소유권을 받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뭐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막 다른 빚이 좀 있어. 뭐 막 이 사람이 뭐 다른 데 빌린 돈이 좀 많아, 새로운 집주인이.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못 갚았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새로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이 새로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뭐 자산, 뭐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가압류를 건대요. 그럼 가압류가 걸리면은 새로 들어온 세입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그 표시가 딱 뜬답니다. 그래서 가압류가 걸렸다는 게 딱 뜬대요. 그래가지고 이 전세 세입자가, 그러니까 피해자가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와야 그 돈을 자기가 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자기가 줬던 전세 들어갈 때 줬던 돈만큼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표시가 딱 뜨면은 아무도 다음 전세 세입자로 들어오지를 않는답니다. 그 집에서 못 나가는 거죠. 뭐 물론 새로운 집주인이 돈이 충분히 있으면은 전세 세입자가 저 이제 나갈게요, 저 만기 돼가지고 나갈게요 하면은 새로운 집주인이 그래 돈 주고 보내면 되는데, 근데 그 돈이 있었으면은 왜 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을 못 갚겠어요? 아마 돈이 없으니까 못 갚았겠지. 그래서 새로운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가압류가 걸리고, 가압류 때문에 다음 전세 세입자도 아무도 안 들어오고 뭐 그렇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이 가압류가 걸리면은 다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고 싶어도 깨림직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고 싶어도 대부분이 아마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전세 집을 들어갈 텐데, 가압류가 걸려있는 집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다음 세입자로 안 들어와서 이제 결국 거기에 이제 묶여있는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새로운 집주인이 다른 데서 빌린 돈을 못 갚은 게 아니고, 새로운 집주인이 막 이 집 저 집 소유권을 너무 많이 취득하다가 세금을 못 낸 거예요. 집이 너무 많으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근데 세금을 못 내면은 전셋집은 공매라는 거에 넘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공매랑 경매랑 뭐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매에 넘어가면은 이제 그 집은 다른 사람한테 팔리고, 그 팔린 자금이 이제 쫙 뿌려지겠죠. 뭐 1순위는 뭐 저예요, 은행이에요, 뭐 이러면서 은행이 가져가고, 뭐 2순위는 뭐 세금도 내는데 뭐 떼야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순위별로 이렇게 막 가져갈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아마 대체로 웬만하면은 세입자는 순위가 굉장히 밀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매에 넘어간 집이 팔리고 난 뒤 매매대금이 뭐 세금 갚는 데 쓰고, 새로운 집주인이 못 낸 세금 갚는 데 쓰고, 은행빚 갚는 데 탕진되고 하면은 거의 그냥 돈을 못 돌려받고, 그냥 자기가 전세자금으로 줬던 돈은 그냥 아예 그냥 백지가 돼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죠.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진짜 기적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전세 세입자가 2년 계약했는데 그 2년 새에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전세 세입자가 탈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집주인이 그래 차액 이만큼 생겼으니까 뭐 대출도 더 나오고 뭐 어떤 일이 생기든 전세 세입자한테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전세 세입자가 운 좋게 이 판에서 탈출을 했다고 해도 또 무슨 일이 생기느냐, 분명 그 다음으로 들어오는 전세 세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집값이 올랐으니까 분명 전세 자금을 더 많이 들어왔을 테고, 그러면 어떻게 더 많이 내고 들어온 돈만큼 한 2년 4년 지나가지고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폭탄 돌리기에 그냥 다음 타자가 될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구조적인 판에서 한번 잘못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사기의 판에 이제 휘둘려 들어가 버리면은 거의 그냥 가망이 없는 거예요. 진짜 기적적으로 탈출해도 뭐 나는 피해자가 아니겠지. 근데 얼마나 이게 사회적으로 안 좋습니까? 그냥 폭탄 돌리기가 시작된 건데. 그래서 전세 사기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안타깝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자, 그리고 보면은 제가 사실 이런 내용을 전혀 하나도 몰랐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세 사기의 구조고, 뭐 다른 유형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나중에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막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대항력,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 뭐 이런 내용도 막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런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더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한번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세 사기 기본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